네, 어느덧 오늘이 7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2290선 아래에서 주춤하고 있는데 8월에는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국내 증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우리 증시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우려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코스피 2300선 돌파 언제쯤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시원스럽게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여건이 좀 못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일단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빠른 반등이 제약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다시 잘 나가던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대표적으로 기술주라고 하는 빵과 관련된 종목들이 낙폭을 다시 키우기 시작하면서 우려감이 커지는 부분, 참 타이밍상으로 국내 증시와 안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오늘이죠. 미국의 애플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변화 요인들이 다시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이제 대외 이슈와 관련된 쪽도 여전히 관망세를 이끄는데 가장 또 중요한 요인은 국내 지표가 못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2300선 하게 되면 PBR 기준으로, 그러니까 즉 자산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저평가 국면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회복에 대한 빠른 자신감을 기업들의 실적 쪽에서 보일 수 있을지 계속 어떤 실마리를 찾는 데 집중해야 될 시장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적 언급하셨는데 오늘 삼성전자 2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되죠. 네. 앞서 SK 하이닉스 실적 매우 좋았거든요. 네. 삼성전자 반도체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영업이익 한 14조 8천억 정도 지난 발표에서 소폭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는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 실적보다는 관련돼서 기업의 IR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스마트폰 라인업 그리고 투자나 어떤 배당 이런 쪽에 대한 전반적인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 쪽에서 영업이익이 한 12조가 넘는 금액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총 영업이익 쪽에서 거의 80% 이상 차지하는 쏠림에 대해서 시장은 또 우려가 상당 부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반도체 업황은 생각보다 그래도 나쁘지 않다란 쪽이 이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와 함께도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와 관련된 또 전망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스마트폰 관련된 두 번째로 큰 영업이익을 차지하는 부분 쪽이 이 IM 관련된 스마트폰 쪽인데 생각보다 갤럭시 S9이 부진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하반기에 또 이어지는 갤럭시 노트 9이죠.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또 생각하고 있는 폴더블 관련된 어떤 스마트폰에 대한 변화들 이런 쪽도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 주가 보면 매우 실망스러운데 액면 분할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주가 상승 이끌 만한 모멘텀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못 가느냐에 대한 이유와 어떤 고민들이 다 같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이번에 또다시 이어지고 있는 어떤 대규모 투자 그리고 고용 사회 공헌 방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좀 높은데요. 일단 매년 한 20조 원대 정도 투자를 해왔다가 작년에 반도체 업황과 함께 한 40조 원대 투자. 그래서 올해는 지금 한 100조 원까지 앞으로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게 아니냐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데 이 중국 대신에 오송이나 평택 공장 쪽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국내 투자를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들 얘기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기존의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배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업 관련돼서 좀 억누르는 정책들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많이 좀 위축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 요인들이 정부와의 관계가 조금 더 개선되면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지켜보시되 일단 정부의 입김이 아닌 자율적인 투자를 결정했었으면 하는 바람도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 겪었었던 어떤 정경 유착과 관련된 논란들이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살짝 드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스튜어드십 코드 이슈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제 도입이 결정이 됐는데 심지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수정이 됐습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635조 그리고 국민연금이 5% 이상 갖고 있는 기업이 300개 이러면 상당히 큰 덩치죠.
이런 상황에서 이 경영원칙을 참여를 배제한 쪽에서 특별한 조건 시에 제한적 시행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단계적으로 연금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하반기 그리고 2019년, 2020년 어떤 계획적으로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경영 참여 미해당에 해당되는 배당 관련된 주주 활동에 일단 역점을 두겠다라는 쪽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주주 권리에 대한 제고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기업의 자율성을 저하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외풍 관련된 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국민연금이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 이야기 해보죠. 어제 홀테슬라가 2분기 깜짝 실적에 강세를 보였는데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시원스럽진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95억으로 한 전년 동기 대비 한 4배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일단 이에 따른 변화와 이제 면세점이죠. 영업이익률이 6.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한 자신감들이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2,500억, 내년은 2,890억 계속 성장할 거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그래도 숙제가 있는 게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회복되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가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쪽이 이번에 아모레퍼시픽 실적 확인에서도 충분히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요인인 위안화에 대한 절하가 계속 이어져 있었을 때 중국 소비 관련된 심리 지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어떤 개선 요인들이 확인이 돼야 호텔신라의 강한 주가의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조정시 비중을 늘리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 쪽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코스닥 시장을 달궜던 제약바이오주가 잇따른 악재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KRX 헬스케어 지수를 봤었을 때 지금 한 77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2년 만에 6주 연속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21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일단 우려감이 상당 부분 반영됐느냐에 대한 흐름들이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 선진국 그 섹터 관련된 섹터가 PER 기준으로 15배에서 20배 대비해서 국내 지수 관련된 PER은 벌써 한 50배 가까이 된다라는 쪽은 비싸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 정부가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와 관련된 적정성 테마 감리 관련돼서 한 8월 초에 발표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 15곳 업체가 관련된 감리에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추정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앞으로의 어떤 불확실성 해소와 차별화 가능성은 염두를 하면서 바이오 업종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 투자 심리 회복이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신용 잔고가 어떤 4월 초에 6조 원 이상 갔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5조 원대 중반까지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해소됐다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수치 쪽으로 봤을 때는 아직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코스피가 2250선에서 지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와 2310선을 안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흐름들 쪽에서 변화를 지켜볼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죠. 게다가 월말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상황 쪽에서 일단 빠른 반등보다 점진적인 회복세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들인데 무엇보다 휴가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바캉스라고 그러죠. 그런 관점 쪽에서 어원이 베이컨시라고 하는 비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어떤 적극적인 상황보다는 좀 마음을 좀 비우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8월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수적으로 보라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